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6-210474 판결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구권 경합, 즉 채무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청구권 경합으로 발생한 경우에 그 당사자는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소송물로 볼 때는 이러한 청구권 경합일 때 구소송물 이론 등에 의해서 실무상 별개의 소송물이 되죠. 그럼 좀 사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아까 일반론 말한 것에 덧붙여서 사안을 살펴보면, 중개인 피고에 대해서 의뢰인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는데, 물론 이러한 청구권 경합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봅시다. 부동산 이 중개한 사람 피고의 그 잘못이 있다.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이런 상황인데, 법원이 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가 민법상 의임, 이거와 유사하므로 등등등등,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그 원인 관계를 판단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위반한 잘못, 이런 것에 지금 상황을 서술하면서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런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책임이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해서 발생한다라고 전개시키는 것 같으면서도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임을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이런 전개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의임관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런 식으로 전개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이 손해배상, 즉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그 성립 요건에 대해서 판단을 이렇게 전개시킨 게 아니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그러한 판단은 잘못된 거다. 원고는 이제 이 중개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법원이 민법상 의임관계 이런 거로 전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어떤 원인, 이런 것은 채무불이행적인 이런 상황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인정했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것은 청구권 경합에 있어서 불법행위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 건데,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판결로 답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의임관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점이 잘못이다.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려면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요건, 이것을 따져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별개의 지금 소송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점이 잘못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 책임 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기한 어떤 손해배상 책임, 이게 별개인데 마치 전개된 거는
계약 책임 불이행으로 전개시키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당사자가 이렇게 선택해서 청구했을 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니까 그 성립 요건과 법률 효과의 인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판례이죠. 법원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원심에서 그렇게 판단하였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계약 위반, 선량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해서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이러한 판단은 잘못이다 라는 것을 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6-21 형사7사 판결에서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청구권이 경합된 이러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대법원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